자, 더 드는 교재 기출문제집. 자, 158페이지 제4절 권리의 등기. 자,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각과하고 얼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과는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나타내고요.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첫 번째 작업이 되어야 되겠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말소 등기는 어떠한 측면이죠? 바로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으로서 우리의 요구는 반드시 전부와 전부 부적법이어야 돼요. 부적법 불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적 측면. 여기에 대해서는 멸실 등기라는 게 있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입니다. 전부 멸실이 됐을 때 그때 멸실 등기를 하죠. 자, 권리적 측면으로서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권리의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으로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놈은 X죠.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뭐가 된다? X가 됩니다.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 재건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건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권 반환 정서 또는 영수증 해에서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X가 되죠. 우리 개정 법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삭제가 된 겁니다.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만약에 우리 등기 전세권자, 저당권자 형방불명이 됐을 때는 자, 공시최고 절차를 밟고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이게 대표적인 재건 판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건 판결만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그래서 1번은 자 X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지문에 대해서 X, 3번 지문입니다. 가벌평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얼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제3자의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함으로써 뒤에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X가 되겠죠. 자, 4번 지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서 번등기한 경우 가등기에 번등기를 실행했다는 소리네. 가등기의 건자당 설정 등기는 등기한이 등기 명인에게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지나서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를 실행할 때는 죽여놓고 우리가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사전 통지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사후 통지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의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우리 저당권자, 전세권자의 행방불명이 됐을 때 공시최고와 재건 판결만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 불가능함으로써 그러면 자, 각하 대상이 될 뿐, 자, 양립이 불가능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가 되겠죠. 자, 사등기에 기한 번등기를 실행할 때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1번도 X, 2번도 X, 3번도 X, 4번도 X.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네. 5번을 한번 보죠. 등기를 신청한 권리자가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한의 착오로 누구의 착오로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관이 잘못했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럼 뒤에 직권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부적법 불일치 권리적 측면. 그래서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 1번 말소 등기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 5개짜리가 되죠. 자, 우리가 아주 중요 포인트입니다. 5개 지문 전부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한이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29조 1호라는 게 있어요. 1호는 무슨 위반이라고 배웠죠? 가나리반 막 들리네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당연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 된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럼 보죠. 자,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등기입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유치권과 관련돼서는 29조 2호로서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직권 말소 대상이 되네요. 자, 농지에 대해서 전체권 설정 등기 안 되죠. 29조 2호 사유로서 직권 말소 대상이다. 자, 가압류 등기와 관련돼서 가압류는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촉탁 등기야.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신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는 29조 2호 사유와 관련돼서 각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바로 촉탁 등기라는 걸 결론을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전원 보상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전원과 관련돼서 보전 등기와 상속 등기와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그 다음에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되면 이거는 각하 사유가 돼. 특히 2호 사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각하 얼중, 그러면 공동상속인이죠. 어뢰 상속 지분, 즉 자기예요. 자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이거는 안 돼요. 바로 직권 말소 대상이 되네요.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인감증명은 요거는 29조 바로 9호 사유가 돼요. 9호라는 것은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사 등기가 돼버리면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그때는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정답은 몇 번이 되게 돼요? 9호.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5개 지문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특히 1번과 관련돼서 2호, 2번 2호, 3번 2호, 이것도 2호예요. 이거는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9호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1호와 2호 사유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 그러면 문제 2번은 별표가 5개짜리로서 또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 5개 지문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죠.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것도 반드시 출제가 돼요.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자, 보전 등기가 문제가 안 나오면 이거는 바로 보전 등기, 등기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보전 등기는 항상 조심할 거는 뭡니까? 바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질문은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네. 미등기 토지 법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있네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돼버리네. 자, 그러면 1번 질문과 관련돼서 좀 부연 설명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보전은 뭐예요? 청이죠. 소유권은 가구입니다. 그러면 직권이라는 것은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한 등기. 이게 바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그러면 원칙은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이거는 공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미등기 토지. 자, 법원이네요. 가압류. 그러니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자, 이번은 자, 우리가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항상 보전 등기와 보전 등기는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해 놔야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 확인. 요거는 건물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한번 보죠. 특별자치도지사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왜? 그러면 토지니까 요거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문은 X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증여는 우리가 이제 보전 등기 신청권자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야. 원칙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자는 자.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은 A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증여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되겠죠. 3번은 X가 되겠네요. 4번 질문 등기원이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는 등기부의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없죠. 등기 연원일도 없어요.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자, 5번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보전 등기는 확정 판결에 한합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은 바로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죠. 원칙은 대표적으로 대장상 최초의 명의니까 확인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자, A적으로 이행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게 아니라 확정 판결에 한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맞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나눠놔야 돼요. 무주 토지 누구죠? 자, 국가죠.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전 등기 문제와 관련돼서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5개 질문 다시 한번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답을 외우지 말고요. 요 5개 질문을 왜 틀리고 왜 맞았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보전 등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니까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네요. 자, 신탁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 그림을 잘 생각해라고 그랬어요. A가 B한테 하사를 한 방 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고 하사를 한 방 더 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신탁 등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탁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수탁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사를 두 방 맞았으니까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고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도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신탁 등기는 원칙이 애가 그러면 이탁자가 의무자, 수탁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하사를 몇 개? 2개. 그래서 동시 신청이다. 하사를 방향이 같죠. 그럼 신청서를 같이 작성해줘요.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라는 게 우리가 나오고요. 동일한 신청 정보. 자, 동일한 신청 보니까 그래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네요. 자, 신탁 등기는 주된 계약이야. 그래서 주된 계약, 개혁해야 돼. 주된 계약이고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대가성이 없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본질론이죠. 세 번째, 수인의 신탁 재산입니다. 자, 수인의 신탁 재산은 바로 대표적으로 하뷰 재산이 돼. 그래서 하뷰. 그래서 수인의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전원, 보, 항, 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대표적으로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된 계약이다. 그래서 주등기.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이니까 거민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지력 자격 증명의 대상이 되고요. 대가성이 없으니까 토지 거래 과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원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그대로 갖다 붙여보죠. 자,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입니다. 그럼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의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인미 신탁 등기가 된 후에 대내적 대외적 관계는 누가 소유권자가 되죠? 바로 수탁자. 수탁자가 거기에서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수익자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는 공유 틀렸죠. 공유가 아니라 합유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봐요. 그러면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탄생합니까? 신탁원부는 대표적으로 영구 보존 장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농지에 대해서 신탁법상 신탁을 언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탁의 목적과 관계없이 여기 농지 지력 자격 증명을 뭐한다? 첨부한다. 그래서 맞네요. 자,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신탁 등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돼요. 신탁 등기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풀어놔야 됩니다. 참 신탁 등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신탁 등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자기가 스스로 1번.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죠. 아, 수탁자가 얻었다. 단독.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주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다. 신탁원부는 뭐예요? 등기부의 일부로 보니까 영구보존장부다. 자, 주된 계약으로서 바로 농지 지적 자격 증명을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싹 지웠더라도 지우는 순간 쫙 말소되면 안 돼요. 딱 머릿속에 신탁 등기가 머릿속에 흐름을 쫙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더 드는 교재 160페이지를 우리가 보자. 가등기와 관련된 거네요. 자, 가등기 뭐 볼 것도 없어요. 가등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 됩니다.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27회 때는 뭐 지적 간접으로 해서 무려 4문제가 출제됐어요. 등기법 2문제, 민법에서 우리 민법과 관련돼서 직간접으로 해서 2문제. 그래서 가등기는 워낙 중요합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문제를 접근해보죠.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가등기 겸 본등기를 실행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 지문과 관련돼서 자, 하나 넘어간 것 같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봐야 되겠네. 아, 그렇네요. 자, 1번 봅니다. 1번에 하나의 가등기 가래에서 여러 사람이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그랬죠. 있다. 자, 가등기 겸 본등기를 실행할 때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 명의인가 뭐가 일치해야 되죠? 본등기 명인이 일치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뭐가 탄생하죠? 바로 자가이용 이게 탄생한다고 그래서요.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자기 있다. 그래서 가등기는 자기는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탄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등기를 맞춘 후에 가등기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무자의 상속인 키워드 찾았다. 요거 상속이네. 상속인은 가등기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 공동이 또 하나 포인트네요.
자, 이 말은 가등기에도 상속인 등기가 준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가등기에도 준용된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인이 하나 더 붙였죠.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지 아니면 3번 지문에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자가 이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X예요. 2번 지문은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지문이 탄생한 거고 3번의 지문에 대해서는 자가 이용 그러면 1번하고 3번의 관계에서 1번은 어떻다? X 3번은 O가 되겠네요. 자, 4번 질문입니다. 판결의 주문과 이외의 가등기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취지가 없대요. 그 판결로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5번 질문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 문제에 현역이 없어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러면 이행문은 그러면 의사 진술을 받았다. 이행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이죠. 그럼 이행 판결은 이단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우리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미 했어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 된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2단.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중 A적으로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공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된다.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유증 등기가 있어. 유증 등기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는데 유증 등기는 우리 정유회사 유공 그래서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단, 공단, 유공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요. 유증은 유공 그래서 공동 신청이 된다. 그래서 2단, 공단 그다음에 유공 그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와 본등기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참 좋은 문제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가등기와 관련돼서 5개 지문 꼭 기억해둬야 돼. 자가용 없다가 아니라 있다. 상속인 등기도 가등기로 준용되며 상속인 등기는 공동이다.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판결의 주문 요 4번과 관련돼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2단, 공단, 유공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지문이 되네요. 자, 6번 지문과 관련돼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오네요. 가등기 옳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4번 지문 보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이 명령은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서 진정성이 확보된다. 그래서 단독, 촉탁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X가 되고요.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여기죠. 해당 나오면 해당 그러면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죠. 그래서 말소한다. X가 됩니다. 3번에 가등기에서 보전하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 가등기할 수 없다. 장래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전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에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둬야죠. 그래서 1번은 X, 2번도 X, 3번도 X가 되겠네요. 4번 질문 보죠. 가등기에 기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A적으로 가등기 명의 뭐를 받았대? 승낙을 받았대. 그럼 승낙을 받았으니까 보전성이 확보돼. 진정성 확보 조장 들어서 단독.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보전의 가등기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 여기 이제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과 저당권은 어때요? 양립이 가능합니다. 양립이 가능하면 존치를 시켜야죠.
직권으로 말소한다. 어때? X.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저당권은 다 양립이 가능해요. 그러면 저당권이 나왔다. 그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아주 또 좋은 질문들이 또 탄생했네요.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값어인 X 토지의 등기부에 어뢰 건저당 설정 등기,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어뢰 가압류 등기, 어뢰 건저당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각기 순차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X 토지에 대해서 A 토지에 대해서 병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뭔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바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이걸 처리해 줘야 되겠죠. O의 X예요. 5점. 그러면 가처분 등기 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냐? 아직 가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면에서 우리 한번 보죠.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가 되죠.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요 가처분 등기 후에 C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느냐? 된다라고 그랬죠. 왜?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자, C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 아니냐, 나중에 권리 분석을 하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C라는 사람은 이제 길어야 돼요. 비나이다, 신지시민께 비나이다. 우리 B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패소 판결 그래야 C가 유한 등기가 돼버리거든. 근데 C가 기도발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빌어먹을 B가 뭐예요? 성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성 판결을 받았으니까 요 C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B가 성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C 여기 가처분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는 판결서를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자, 가처분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서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겠고요.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는 뭐냐? 바로 요 당해죠. 그러면 당해 가처분 등기안이 알아서 직권 말소시켜요. 그러면 나머지는 단독 신청이고 요 당해 가처분만 직권 말소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외웠어요? 당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직, 행직, 여직, 행직, 당직. 그러면 용어에 대해서 직권 말소야.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은 그러면 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제 뭐예요? 요 등기 신청은 요걸 찾으라는 거네. 요걸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몇 번이 있느냐? 바로 2번이 있네요. 요 2번이 어뢰 가압류 등기 말소는 병이 단독으로 병이 가압류 등기 말소는 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단련을 해서 이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가처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 그러면 가처분 권리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당직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당의 가처분만 직권이요. 나머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이네요.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저당.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건저당이죠. 건저당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상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저당 설정 등기는 가능하죠. 즉 부기 등기가 된다는 거네. 이런 등기가 되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라는 거네.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다? 합의지분. 합의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공유지분이냐 합의지분이냐 그걸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유지분이네요. 공유지분. 그래서 가처분.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죠. 자, 가압류는 가압류인데 만약에 등기된 임차권만 나온다면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안 돼요.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가압류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때 가압류,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도 되네. 이때 가압류는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 그래서 문제 8번 5개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저당 설정 등기 가능하고 합의냐 공유냐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합의 지분의 가압류 안 되고 공유 지분에 대한 가처분은 되고요.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되고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됩니다.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까지 우리가 이제 접근했고요. 5개 지문 꼭 확인해 주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문제 9번이네요. 자, 미등기 토지 또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죠. 보전 등기 앞에 토지가 붙었다.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치구청장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자,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X가 되죠. 자치구청장에 대해서는 바로 건물에 한해서니까 그러면 1, 2번은 X가 돼요. 자,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한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 경우 자, 법원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말소한다. 기존에 있던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도 X. 자, 3번 지문이죠. 자, 토지 대장이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 유정받은 자. 이 포괄 유정자 여기가 포인트네. 포괄 유정자는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포괄 승계인이 돼. 그만 포괄 승계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옳은 것. 그러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괄 승계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남의 지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죠. 자, 학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자는 신청정보의 등기원인 또 나왔다.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 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수용으로 인해서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는 미등기 토지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미등기를 토지를 수용했으니까 그때는 바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만약에 기등기라면 그때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미등기 토지 수용, 이때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참 보전 등기 좋은 문제들이죠.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9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더드는 교재 162페이지예요. 자, 이제 16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162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러면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과 관련돼서도 참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수용등기 이 문제도 참 쉽습니다. 영화 관련돼서 이제 24회도 출제가 됐지만 27회 때도 지문으로 출제돼서 그게 또 2.5점짜리가 됐죠.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는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수용이죠.
자, 수용은 원칙적으로 수용은 원시치덕으로서 권리하자를 성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상 직권 말소가 됩니다. 자, 예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들. 그래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이걸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수용이원에서 남기자. 수용이원에서 남겨놓자. 수용이원에서 이거는 존치시키자. 그러면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겠죠. 자,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들. 수용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수용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소유권 보전 등기,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요.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것.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 예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수용이혼에 그래서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아볼까요? 자, 10번과 관련돼서 토지 소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토지에 있던 다음에 등기 중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수용일 개시일이 언제예요? 4월 1일이네. 그러면 자 2013년 2월 1일이죠. 그러면 요 상속 개시가 2월 1일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3월 5월 1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직권 말소요. 예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수용위원회에서 존치시키자.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일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도 이 문제도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정 등기네요. 자, 유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이 있어요. 그러면 포괄유정에 대해서는 몇 조냐? 포괄유정은 우리가 이제 187조가 됩니다.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가 돼요. 그래서 포괄유정이냐 특정유정이냐를 꼭 확인해두고 유공이라는 거예요. 유공. 자, 유정은 공통신청이죠. 자, 그러면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자. 기한이 붙었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 날. 기한이 붙었으니까 기한이 도래한 날 등기원일자로 기록한다. 맞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조건이 나와야죠. 이번에 포괄유정은 몇 조로 간다고 그랬죠? 187조. 수정자 명의 등기 없이도 좋아요. 유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맞네요. 3번에서 유정으로 인한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들리네. 거칠 필요 없이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자 3번은 X.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여기 나왔죠. 유류분 침해는 아버지가 상속권을 남용하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 형한테 내 유류분을 달라. 내 법정 상속권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주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유류분 침해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로서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면 등기관은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5번 지문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정이죠. 포괄 유정자가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거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완벽한 문장이 되네요.
그러면 11번과 관련돼서 유정등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샘플로 한번 만들어주면 아주 좋아요. 유정등기는 이거보다 좋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자,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몇 번이 되죠? 여기 봐봐요. 3번이 틀렸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정과 관련돼서는 항상 특정 유정이냐 포괄 유정이냐 이걸 우리가 나눠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정 등기 기억을 꼭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역권 등기나요. 자,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여기 뭐라고 배웠죠? 자,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것은 편익이야. 편익. 이 편익이라는 것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또 정리가 돼야죠. 예역지라는 게 있네요. 예역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가 되죠. 자, 성역지는 주는 토지가 돼. 그래서 주는 토지, 줄성자니까.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가 돼. 이거는 반드시 전부죠. 그러면 성역지에 대해서는 전부도 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일부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억을 하면서 12번 문제를 접근해 보죠. 자, 1번 질문입니다. 등기관이 성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지역권의 목적. 자, 목적이 나왔네요. 목적은 우리 지역권 등기에서 목적은 바로 기록해야 된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죠. 자, 지역권 설정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목적도 있지만 범위도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대표적으로 성역지 표시가 아니라 여역지 표시,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죠.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는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여역지 표시. 오케이. 자, 이번에 여역지 저역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 등기 없이 이전된다. 그러면 여역지가 이전하면 성역지도 이전한다. 무슨 성 때문에? 바로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를 소유자로 등기 의무자. 좋아요. 여역지 소유권자를 등기 권리자로 해서 자,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오케이. 4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여역지 지역권의 등기 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요직에서 요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직, 요직, 당직. 그래서 요하면 직이야. 그러면 틀린 거 그렇습니까? 보나마나 정답은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성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라는 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편의, 길. 그래서 여역지 받는 토지, 성역지 주는 토지.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12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죠. 어디에 포인트? 목적 기록해야 된다. 자, 수반성. 그래서 수반성. 자, 우리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여역지권자가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돼서 공동. 그래서 요직 잡아두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 저당권 등기는 우리 무조건 출제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저당권 등기. 저당권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요. 일단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 X.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유 X라는 것은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에 관련돼서 우리가 접근해 보죠. 자, 저당권이네요. 앞에 전세권. 전세권은 등기를 전제로 하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될 수 있다. 하고 이때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분이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와야 되고요. 3번 지문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 저당권 인전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즉 후기 등기고 우리가 법적 성질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수반성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한다. 그러면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세에 제공하여야 된다. 무슨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보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야. 저당권 앞에 지상권이 붙었네. 지상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 등기여야 되겠죠. X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질문. 저당권 설정 등기한 토지에 설정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저당권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배웠던 무슨 경매? 일갈 경매 청구권도 가능하다. 그러면 요 5번 질문은 대표적으로 일갈 경매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13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3번의 정답은 몇 번? 그래서 바로 틀린 게 그러니까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14번이네. 자, 얼소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가처분 등기가 2월 2013년 2월 등기되었다. 갑이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건물이 있던 다음에 제3자 명의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 그러면 2003년 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찾아라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보죠. 그러면 2013년 2월 1일이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13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 2003년 8월 1일에 이루어졌대. 그 이후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때는 무슨 신청으로? 단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네.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당직과 관련돼서 당의 가처분 관련돼서 당직, 나머지는 단독 신청을 찾아라 이야기했으니까 1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4번이 되고요. 자, 더드림 교재 164페이지를 우리가 펼쳐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소유권과 관련돼서 지문이 5개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1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정매하게 한 판결로서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지문은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등기원인과 여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 되네요. 자, 3번의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 부기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는 공유니까 뭐예요? 공유죠. 공유물이죠. 그러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그러면 X가 됩니다. 자, 4번 질문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정 계속 나오죠. 포괄 유정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자, 5번의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이죠. 법원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죠.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분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